안녕하세요. 누군가를 축하할 때 사용되는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탄산이 포함된 와인을 가리킵니다. 샴페인도 스파클링 와인이지만 샹파뉴 마을에서 생산된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인 독일의 젝트, 이탈리아의 프로세코, 스페인의 카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스파클링 와인 양조의 주요 3가지 방식인 전통 방식과 탱크 방식, 탄산 주입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샴페인과 스페인의 카바, 스파클링은 전통 방식입니다. 즉, 병에서 2차 발효를 거쳐 와인을 시판하는 방식입니다. 전통 방식은 기본적인 방식이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과정은 비발포성 스틸 와인과 동일한 발효를 하는 기본 와인 제조입니다. 전통 방식은 스파클링 와인 양조 시에는 생산자가 낮은 당도의 포도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와인의 기포를 만드는 2차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가 추가로 1.2에서 1.3%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자는 10에서 11%의 기본 와인을 만듭니다. 또한 낮은 당도의 포도는 반비례로 높은 산도를 가지므로 산뜻한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을 제조하는 데 유리합니다. 즉, 기본 와인은 높은 산도를 지닌 드라이한 와인으로 10에서 11% 정도의 낮은 알코올 도수를 가집니다. 수확한 포도들은 빈티지별, 포도 종류별 기본 와인들을 만든 후 양조자가 기본 와인들을 자신의 양조장 특정 스타일에 맞게 브랜딩합니다. 이러한 non-빈티지 와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로, 기본 와인들을 혼합하면 와인의 균형감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서 샤르도네는 브랜딩 와인에 감귤로 갈 풍미, 정교함을 부여하고 기포 수명을 연장하고, 피노누아는 붉은 과일의 아로마와 풍미, 더 강한 바디감을 부여합니다. 둘째로, 복합성을 향상시킵니다. 오래된 저장 와인은 어린 와인이 상큼한 풍미의 말린 과일 풍미를 부여하며 또는 질감과 스파시한 풍미를 주기 위해 오크 숙성한 와인을 혼합합니다. 셋째로, 빈티지별 포도 품질 차이로 다양한 기본 와인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품질의 일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로서 쌍파뉴 지역은 예측 불허의 기후로 다양한 기본 와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스파클링 빈티지 와인도 제조하는데 non-빈티지 와인을 위해 최대 80%의 빈티지 포도만을 할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스파클링 와인에는 빈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블렌딩된 기본 와인을 판매될 개별 와인병으로 옮겨 기포가 발생하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포도의 당분과 효모가 만나 발효되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므로 와인의 기포를 주기 위해 다시 기본 와인에 당분과 효모를 첨가하여 2차 발효를 진행합니다. 당분과 효모 영양분을 포함한 정제물을 리퀴어드 띠라지라고 합니다. 2차 알코올 발효의 결과로 1.2에서 1.3% 정도로 알코올이 상승하고, 또한 CO2가 발생하여 병 속 압력은 5에서 6기압에 도달하고 CO2 기포는 와인에 용해됩니다. 이제 스파클링 와인의 기포를 만들었으니 3단계로 맛을 내야 되겠죠. 전통 방식은 다른 방식과 차별하여 발효를 한 뒤 죽은 효모의 앙금을 약 15개월 정도 와인 안에 푹 숙성시킵니다. 이 경우 효모의 자가분해 과정에 의해 화학적 성분이 배출되며 효모 앙금이 자가분해는 와인의 토스트나 빵과 비스킷의 복합적인 풍미를 제공합니다. 또한 와인을 풀바디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줍니다. 이에 외에 숙성 중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여 신선한 풍미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숙성은 CO2 버블을 안정화시켜 섬세하게 만듭니다. 다음 단계는 죽은 효모 앙금과 포도씨 등 와인 찌꺼기를 병에서 제거해야 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들링이라는 병 돌리기를 통한 와인 병목에 찌꺼기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기존 방식은 6주에서 12주 오랜 시간 동안 미세한 각도 조절을 해가며 거꾸로 세운 샴페인 병을 천천히 돌리며 찌꺼기를 병목에 모으는 방식이나, 스페인 카바는 기로 팔레트로 8일 만에 완료합니다. 둘째로, 찌꺼기를 병 밖으로 배출하고 병 입구를 코르크로 막는 과정입니다. 병 돌리기가 완료되면 뒤집힌 병목을 매우 차가운 소금 용액에 담가서 병목에 있는 와인과 찌꺼기를 냉각시킵니다. 크라운캡 봉인을 제거하면 와인병의 CO2로 인해 발생한 압력으로 냉각된 와인과 찌꺼기가 함께 밖으로 튀어나와 침전물이 제거됩니다. 이때 재빨리 기본 와인에 리퀴어 덱스페드스용을 첨가한 후 수초 안에 코르크병을 닫습니다. 리퀴어 덱스페드스용은 와인과 당분의 혼합물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당분이 와인의 최종 당도를 결정하며
전체 와인의 당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과정을 도사지라고 합니다. 즉, 배출 과정에서 손실된 소량의 와인을 보충하고 드라이한 스파클링 와인을 스위트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와인의 당도가 결정됩니다. 끝으로 코르크 마개로 봉인된 상태로 병숙성하는 5단계입니다. 일단 코르크 마개로 봉인되면 리퀴어 데스페드시용이 와인과 융합할 수 있도록 와인을 몇 개월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 방식에 의한 스파클링 양조 방식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 수확 후 1차 발효를 통한 기본 와인을 만들고 이들을 블렌딩한 이후 당과 효모가 들어있는 리퀴어드 띠라지를 첨가 후 병속에서 2차 발효를 통한 기포 생성 및 앙금 저촉에 의한 효모 자가 분해 과정을 거치고 이후 돌리기와 배출 과정을 통해 찌꺼기를 제거 후 와인과 당이 있는 리퀴어 데스페드시용을 첨가하여 최종 와인의 당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도사지라고 합니다. 이후 코르크 마개 봉입 후 숙성시킵니다.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에서 유명한 프로세코, 스파클링 와인과 독일의 젝트는 탱크, 즉 샤르마 방식을 채택합니다. 즉 2차 발효를 병속에서 하는 전통 방식 대신에 탱크 방식은 2차 발효를 고압의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합니다. 탱크 방식은 효모 앙금 접촉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분해 풍미를 발현하지 않으므로 탱크 방식은 포도의 고유 풍미를 그대로 보유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탱크 방식은 뮤스카와 리슬링과 같은 풍미가 강한 포도 품종과 글렐라 포도 품종을 사용하는 프로세코와 같은 과일 풍미의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 이상적입니다. 요약하면 탱크 방식은 기본 와인인 비발포성 와인을 만드는 1차 발효에서는 전통 방식과 동일합니다. 혼합된 기본 와인들을 또 다른 비활성 가압 탱크 안에서 2차 발효를 하며 리퀴르드 띠라주를 기본 와인에 첨가하여 기포를 생산하며 동일한 탱크에서 포도주 냉각 후 발효는 중단되고 효모와 찌꺼기는 여과됩니다. 이후 세 번째 가압 탱크에서 도사지 과정이 시행되고 병익됩니다. 탱크 방식은 더 저렴하고 신속하며 노동 집약성이 낮기 때문에 인기 있는 양조 방식이며 효모 자가 분해 과정 없이 포도 고유의 신선한 과일의 풍미를 가진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합니다. 이외에 기본적인 두 방식을 변형시킨 방식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방식은 신세계 스파클링 와인 제조법으로 이 방법은 기본 와인을 혼합하여 당과 효모를 첨가하여 병속에서 2차 발효를 거쳐 숙성 단계에 이른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숙성 이후 앙금 찌꺼기를 돌리기와 배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원의 모든 내용을 가압 상태에 봉인된 탱크에 옮긴 후 도사지 과정 진행 후 찌꺼기를 여과하면서 병입하는 것이 다릅니다. 즉 이전 방식은 병 안에서 효모 앙금의 자가 분해로 효모 풍미, 토스트, 빵, 비스킷 풍미가 존재하고 병 안에서 돌리기와 배출 과정을 생략하고 가압 상태의 탱크에서 여과되어 원가 절감에 기여합니다. 저렴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 위해 이탈리아 피에몬트 아스테 지역에서는 아스티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아스티 방식에서 스파클링 와인은 밀폐된 탱크 안에서 향기로운 포도 품종을 1차 발효에 의해 제조됩니다. 포도즙을 발효 중에 냉각으로 조기 중단시켜 달콤하며 향긋한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발효를 안 한 포도즙을 냉각해 저장합니다. 필요시 포도즙을 따뜻하게 한 후 가압 탱크에서 발효합니다. 처음에는 CO2가 새어나가도록 하며 이후 발효 중간에 탱크를 봉인해 이산화탄소를 보존합니다. 발효는 알코올 도수가 약 7%에 도달하고 압력이 5에서 6기압에 이를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후 와인을 다시 냉각시켜 발효를 조기에 중단하고 저온에서 여과해 효모를 제거하고 병입합니다. 참고로 효모는 온도를 12도 이하로 낮추면 휴먼 상태로 들어가 발효가 중단됩니다. 이외에 탄산 주입 방식이 있습니다. 밀폐된 탱크 안에서 기본 와인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압 상태에서 병입합니다. 와인은 기포가 거칠고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기본 와인의 아로마와 풍미를 강력하게 유지하여 소비뇽 블랑과 같이 강렬한 품종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스파클링 와인은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은 스파클링 와인에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의 당도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은 데미색, 달지 않은 와인은 브루스로 표시합니다. 프로세코는 전통적인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보다는 훨씬 가볍고 달콤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의 당도를 명시하는 EU 라벨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각하기 쉬운 것은 엑스트라 드라이로 비율보다는 약간 달콤한 맛이 납니다.
스파클링 와인의 접대 온도는 섭씨 6에서 8도로 아주 차게 합니다. 이것은 기포의 안정화와 산뜻한 산도, 과일의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에서 사용되는 포르투잔은 잔이 좁고 위로 길쭉한 것이 특징이며 기포가 와인잔 위에서 터지기 전에 더 많은 와인을 통과하여 와인의 기포 효과를 더 향상시키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관찰하는 미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스파클링 와인은 기포가 균일하며 작은 기포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위로 이동합니다. 반면 품질이 낮은 경우는 다양한 크기 기포가 다양한 경로를 따라 올라옵니다. 다음은 스파클링 와인이 코르크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스파클링 와인 병 속에는 상당한 압력이 존재하므로 온도를 차게 하면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호일을 벗긴 후 철사망을 느슨하게 하고 병을 약 30도 기울여 한 손으로 코르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병의 아랫부분을 잡은 후 병을 돌립니다. 코르크를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병에서 코르크를 빼냅니다. 그럼 능숙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스파클링 와인의 제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각 나라의 스파클링 재배지와 포도 품종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